오늘 11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랑 포스트의 차이는 뭐냐? 블로그에다 글 쓰는 거를 포스팅한다라고 돼 있고 하는데, 네이버가 블로그 대신에 포스트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전문가형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포스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 중에는 블로그에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꾸미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글 쓰는 도구는 똑같이 네이버 글 쓰는 도구랑 포스트 글 쓰는 도구랑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1쪽에 보시면 이제 SNS 활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SNS가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이 도메인 구입하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종강할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배너를 달고 내 블로그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과정도 해야 되고요.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실습이 좀 들어갈 거고요. 몇 가지. 좀 어려워요. 까탈스러워요. 안 해보면 또 못 알아듣고 해봐도 헷갈리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참고로 요런 거 만드는 거, 요런 거 만드는 거. 네, 이런 위젯을 만들 겁니다. 그럼 요거 누르면 제 공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여기 이제 네이버 TV 공방이고요. 이거 네이버 거고, 이거는 다음 카카오 거고. 어차피 똑같은 공부방인데 제가 이건 모바일 홈페이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게끔 이런 그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은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 이렇게 스프링, 우리 탁상 달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거죠. 액자를 둘러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은 규격으로, 마찬가지로 제 홈페이지 오시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 만든 거랑 얘들. 요렇게 이제 제가 다 만들었죠. 어떤 거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어떤 거 내려가 있죠. 그림이 위아래로. 이거는 이제 위에 올린 거, 아래로 내려간 거를 이렇게 통일해 가지고 주로 아래 그림에, 요건 윗 그림에 맞춰 가지고 한 거죠. 요런 거를 이제 우리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이런 위젯을 배너라고도 하고요. 위젯 이런 거를 달아 가지고 하는 연습을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SNS인데, 소셜, 영어 쓰기 싫은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 SNS인가요? 예, 이런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거는 I Love School. 예전에 I Love School. 그래서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지고 몇 년도 졸업이냐를 가지면 이제 동창생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히트를 쳤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일촌,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거로 해도 대박을 쳤죠. 지금도 한동안 안 했다가 이제 최근 하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그런데 뭐 한번 시끄러든 거는 다시 불을 못 지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 예. 트위터는 한참 지난 후에 제가 했고요.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이제 초기 시작할 때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해가지고 많이 당첨돼가지고 뭐 공짜로 연극 영화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뭐 기념품도 받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카페,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지식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홈페이지 직접 운영해서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면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를 설정해야 되고요. 서버 세팅해야 되고, 여기다 매번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홈페이지를 또 편집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해야 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블로그는 어떻습니까? 로그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글 쓰고 넘기고 꾸밀 수 있잖아요. 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워드프레스라고.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들 중에는 워드프레스로 하는 이런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건 워드프레스로 만든 건데 로그인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접속을 하면 여기 있는 글들도 직접 꾸밀 수가 있고 하게끔 하는 블로그처럼 쓰는 거죠. 홈페이지를 블로그처럼 관리해서 글 쓰는 거를 워드프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는 이런 거 안 하지.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사실 안 하더라고요.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거. 이거는 매년 되면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새해 맞이해서 제가 여기다가 2019니까 2020이 되겠죠? 그럼 2029라고 하나? 2019 해가지고 올해는 돼지띠니까 내년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고 2018년도 작년에는 강아지띠였죠, 그렇죠? 황금 강아지.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인터넷상에 많이 무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17년도에는 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거 2016년도에는 글자를 따라 써가지고 그때 이 글꼴이 마음에 들었었나 보죠? 지금 보니까 촌스러운데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 말에는 2017년도 사자성어를 파사현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초에 2018년도에는 요 글자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수들이 진단한 사자성어를 하는 거죠. 이제 올해 2019년도 끝나고 내년도 초가 되면 2019년도를 바라보고 2020년을 바라보고 또 이런 글자가 하나 올라올 겁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해놨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좀 넣어놨고 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SNS들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다 블로그 글을 쓰면 자동으로 여기 연동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연동이 안 나오네. 느려 터져가지고 어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여기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뜨는 거고요. 여기 떴네요. 제 블로그가 여기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같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게 뜨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뭐 참 잘했어요 라고 해서 상 받은 거라든지 자격증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제 강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디에서 또 강의를 하는지 서부, 중부, 뭐 북부, 서초 이런 식으로 센터마다 교육하는 기관마다 동양대학교는 강좌가 이제 개설했다가 그 유명한 동양대학교 거기 총장님 본의 아니게 고졸 학력이 돼버렸대. 고졸이에요? 아 수료더라 수료. 그러니까는 대학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석사 박사도 다 짝퉁이 된 거고 그게 고졸이 된 거지. 그게 대학 총장을 못하잖아. 본의 그 불똥이 이상하게 튄 거죠, 그렇죠? 예. 그 동양대학교입니다. 제가 여기 이 강좌에 대한 책임 교수로 있었는데 아주 그냥 본의 아니게 많이 웃었죠. 강의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센터 소개하는 것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그 강좌 제가 이제 뭐 종로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센터 소개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강의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2, 4분기, 3, 4분기도 있는데 그걸 빼먹었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동안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핀터레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핀터레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진을 가지고 픽처 인터레스트래. 픽처 그림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정지 먹고 나서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드 사진을 올려도 되는데 누드 사진은 작품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도 돼요. 근데 말 한마디도 없이 어느 날 계정이 폐쇄가 돼. 정지가 당해. 그러니까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애기들이 이제 반바지 입고 이 수영복 입고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요 정지 먹고 그래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외국 거라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몇 년 동안 진짜 막 굉장하게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정지당했대. 그 폐쇄 로그인을 못 한대. 그럼 이유가 뭐냐? 뭐 그런 거 없대. 하여튼 쭉 갔어.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하여튼 정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뻑하면 그러죠.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뭐예요? 먹기 전에 사진 찍죠.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합니까? 뭐 멋있는 거 찍어가지고 또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럼 누가 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린 거 없어요. 별로 이런 것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걸 한번 해달라. 그게 이 조그만 그림을 9등분 해가지고 크게 올리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PC에서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보이지만 모바일에서 보면 간격 없이 쫙 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사진을 9등분을 딱 잘라가지고 올린 사진이 이거예요. 그럼 광고 문구를 크게 만들어서 9등분해서 올리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이게 하나씩 올라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하나씩 올리면 작은데 이거를 9배로 크게 올리니까 어때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다고 제가 올려놓은 거고, 이건 뭐냐면 홈쇼핑에서 저 카누를 시켰는데 겉박스는 이상 없어요. 겉박스는 안 찢어졌는데 속박스가 찢어진 거야. 상품 박스만. 이걸 보냈다는 거겠지. 안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소림산 내공으로 겉에는 멀쩡하고 속에만 찢어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박스로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 겉에 박스는 이상이 없어. 아니면 겉박스를 교체했는지 모르지. 택배 회사에서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쉬어봤어요. 커피는 개수가 맞더라고. 150개가 맞더라고. 예. 오죽하면. 이거는 저희 동네 공원이에요. 저희 집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예.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뭐 사진 찍거나 그런 거 저희 동네 공원에서 찍은 거고요. 공원에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간접하면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제발. 근데 위층 주민이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질식할 것 같아요. 피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아래층 주인 10시 넘어서는 제법 쿵쾅쿵쾅 조심히 다녀주세요. 잠을 못 자겠다고 위층 아래층 싸우고 있어.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거야. 이 종이는 간접흡연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위층 사는 사람이 댓글을 쓴 거지. 밑에다 종이에다가. 근데 아래층 사는 사람은 밤에 위층에 있는 사람 쿵쾅거리지 말라고 웃겨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찍은 거를. 요거는 제가 이제 텃밭 공부하면서 텃밭 공부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텃밭을 인공 토양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 한 사람당 한 2개, 3개 정도 되게끔. 또 이쪽에는 또 이제 뭐 하고 여기다 이제 이거 심고 저거 심고 하느라고 심는답시고 이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이렇게 쌈채소도 키우고 해가지고 그해 여름은 이거 뜯어먹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주번 물 줘야 되잖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거 물 다 주고 가면 그 다음날 사람 딴 사람이 나와서 또 물 주고 이렇게 옥상에다 이렇게 텃밭을 키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잘 자랐어요. 고구마 그때 키웠던 옥수수는 아직까지 냉동실에 있습니다. 괜찮나 몰라? 몇 년씩 둬도 버려야 되겠지? 예. 냉동실에 너무 말라요. 상할 거 아니에요, 냉동실에. 안 상한가요? 예.
수분이 그 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퍼석퍼석하고 맛이 떨어져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예전에 제가 사진 찍었던 것도 올리고 뭐 그런 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얘는 가로 사진이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고 얘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올려보낸 건데 사진은 정사각형 사진이고요. 얘는 직사각형 사진인데 정사각형으로 보이게끔 제가 세팅한 것 같아요. 이건 정사각형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애들이 어떻게 아냐고 인순신 장군 할미꽃, 할미꽃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이건 묘지 주변에서 잘 자라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작업해서 올려놓은 건데 오늘은 좀 이런 것들을 배워볼까 해요. 페이스북도 해보셔야 되고 트위터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82쪽에 보시면은 SBS 뉴스를 예로 살펴본다고 써 있는데 SBS 뉴스를 어디에서 TV로 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상 오늘의 날씨 해가지고 뭐 내일 일요일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렇죠. 오늘보다 더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이렇게 채널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도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을 우리가 뭐 합니까? 여기서 공유하죠. 공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트위터로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밴드로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밴드. 그러니까 밴드를 로그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로 로그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이버로 로그인 해놓으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으니까 이 밴드를 선택하면 완료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강좌가 제 밴드에 여기 들어갔겠지 이렇게. 지금 연습이니까 뭐 삭제하겠지만서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거 요거에 대한 링크가 있죠? URL 복사를 한번 눌러서 여기다가 글쓰기란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 떠요. 게시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뜬 거하고 자 여기서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이래 밴드로 직접 보낸 거하고 차이를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삭제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자 이해하고 요거는 제가 직접 블로그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복사해서 글을 쓴 거고요. 요 위에 거는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링크 걸려있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은 제 블로그가 바로 보이죠. 그럼 얘를 누르면 블로그로 안 가나? 이거 눌러도 블로그로 가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 주소가 하나 더 보였다는 뜻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둘 다 다시 지우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은 글을 쓰시고 나면 이 글을 여기저기다 퍼달라야죠. 솔직히 내가 블로그에다 한번 글을 쓰면은 이 글을 널리 전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맛있는 걸 먹었어요. 라고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목적은 뭐다? 단 하나예요.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도 않을 거는 뭐하러 먹을 거 나오면 빨리 먹지 않고 사진을 찍겠냐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 1등석 타고 지금 미국 가고 있어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루이비통 핸드백 샀다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잖아. 오죽하면 내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집은 메뉴가 뭐뭐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크게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잖아.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걸 많이 해요. 굉장히 어쩔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혹시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페이스북 한번 로그인 해보세요. 제 홈페이지도 여기 보면
SNS에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한번 로그인 해보세요. 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림 원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 선배인데요. 주원이라고 하는 주씨입니다. 주씨, 성이 주씨. 이름은 원이고요. 예. 이분은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올려요. 다른 얘기는 페이스북에도 안 올리고요. 손 작품 얘기만 올립니다. 작품 얘기만. 얘는 작품 얘기. 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년 선배고요. 이제 고3하고 고1하고 같이 시험 보거든요. 옆에 선배가 앉아요. 그럼 1학년, 3학년하고 같이 짤 수가 없으니까 같은 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보면 이게 보고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학년은 오후에 시험을 보고 1학년, 3학년은 오전에 같이 합반해서 보는데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1학년 너 공부 못하지? 그러더라고. 공부 잘하는데요? 했더니 에이 너 공부 못하게 하는 짓이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뭐 이러더라고. 저 반장에 여기 그랬더니 야 반장이 뭐야 공부 못하잖아 너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공부 못하는지 너 공부하는 꼴을 봐라. 네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가 알 거 아니야. 제가 어째서요? 그랬더니 너 책에다 줄 쳐놓고 공부하잖아. 줄 쳐놓고 책에다 이렇게 줄만 쳐놓으면 공부되냐 인마? 연필 아깝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 펴놓고 막 줄 쳐가면서 공부가 아니지 읽어가는 거지. 선배님은 잘해. 그래서 나 좀 제법 해 그러더라고. 수능에서 근데 지금으로만 수능이죠? 한 개가 틀렸나 그럴까요?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연세대를 나왔어요.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다 연세대야. 집안이. 하여튼 머리 좋으신 근데 증권의 투자증권 대표이사로 계시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신 선배.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모르지. 저는 이 사람을 알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연이 닿아서 알려주시더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처럼 하면 공부 못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1시간 공부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오겠지만은 복습을 하고 갔다 오라고. 한 5분에 걸쳐서 복습을 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그날 공부한 거를 한 번쯤 다시 복습하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읽은 거 공부한 거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그 주간에 공부한 거 쭉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넌 시험 시간에 공부 안 해도 시험 기간에 따로 시험 공부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 지켰지. 근데 대학 가서 지켰어요. 그걸 한번 해봤어. 공부 되더라고. 지금도 그 공부법을 써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알고 봤더니 그게 서울대 공부법이야. 45분 공부 5분 복습.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4시간 마친 거에 대한 복습하고 밥 먹고 그 집에 가기 전에 나머지 2-3시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끝나고 그거 복습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면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그렇게 꾸준히 복습을 하면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린다 이거지. 왜냐면 사람의 머리가 3일이 지나면 이제 공부한 내용이 사라진대요. 근데 오늘 공부하면 3일 연속 집에 가서 또 한 번 복습하면 6일 연속 12일 연속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학습한 내용이. 근데 이 선배는 아주 유명했던 그런 선배로 제 기억을 합니다. 여기도 계시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연찮게 계기가 되니까 또 만나게 되잖아요. 전 그게 신기하더라고. 사회생활하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뭐야? 600 뭐야 이거 뭐 몸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김옥빈이라는 배우네. 이 사람 김옥빈 배우. 이거는 뭐죠? 감나무 이파리를 뭐야 이게? 이런 고양이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거는 강아지야 사자야 뭐야? 사장.
이 사람은 뭐 셀링 포인터 디자이너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오, 뭐 여기는 뭐 해삼에 전복에 뭐 멍게에 예, 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정광태 씨네?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맞네. 정광태 선생님이 이제 올린 글도 있고. 아, 이게 플레이보이네. 플레이보이. 여기 가면 약간 좀 얼레리 꼴레리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거 누구죠? 이것도 아까 뭐 그 사람인 것 같아. 뭐 어디 골프장에 가서 사진 찍었나 보죠? 맛있는 걸 해 먹었다고 이렇게 올려놓네요. 그렇죠. 입을 건 다 입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걔가 뭐 이러고 있어? 요즘 걔들이 이렇게 누워 있나? 이렇게 고양이 봐 아주 그냥 늘어지게 그렇죠. 이렇게 뭐 모임도 갖는 사진도 있고 누가 이렇게 또 소셜 줌마라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많은 이런 영상들도 올리시고 사진도 올리시고 어이구야 다 비웠네. 강아지가 입맛만 다시고 있어요.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요가 하나 보다. 요가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네. 그렇죠? 어머 허브 농원에 와서 사진 찍고 크루즈 여행 다니나 봐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뭐 지중해 크루즈. 이거 누구지? 에이미? 이렇게 수영장이네요 여기가. 호텔에서 아 이거 누르면 돈 나오는 건가 보죠? 돈이 막 나오는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그림 좋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죠? 축구. 16세 이하 월드컵. 이거 누구지? 얼굴이 인형 같아. 이거 뭐야? 어디서 뭐 피켓 들고? 아, 그린피스 코리아. 이런 여러 가지 음식 이야기도 많이 올려놨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진 찍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나를 홍보하려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은요, PC상에서는 사진을 못 올려요. 볼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클릭해서 글자를 쓰면 들어가요. 이게 댓글을 쓰는 건 올라가는데, 댓글을 올라가고 좋아요 누르는 거는 되는데, 여기다 업로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완전 다 빼버렸어요. 편법을 이용하면 가능은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동원해봐도 지금은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뭐냐면 강남순 헤어라고 하는 건 뭐 어디 헤어샵에서 저를 팔로우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누구지? 이 중에 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인가? 사진이 몇 개는 없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 이 인스타그램이 인수됐어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인수가 되는 바람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은 연락이 와 서로. 당신 친구 페이스북 하는 이정민 훈장이 인스타그램도 한다. 그 사람 아이디가 이거니까 가서 한번 아는 체 해봐라.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 서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게시물은 하나도 없죠. 게시물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저를 팔로우 했을까? 그것도 모간 리사라고 하는 외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별 사람 다 있어요. 김미 7557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동을 해서 서로 친구 맺기를 원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영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마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트위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가 글을 쓰면 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를 팔로우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 쓴 글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알림이 20개나 공지영 조공님의 최근 트윗, 표창원님의 최근 트윗, 공지영님의 최근 트윗,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팔로우했나? 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서울신문에 지금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한국당 의원 한 사람이 단식 투쟁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위키트리라는 거죠. 위키트리. 이게 누구야? 토동주 누군지 아세요? 서정희 씨 딸. 서정희 서동주 하면 잘 모르시나? 예전에 코미디언인데 사동주가 아니라 서정주. 예. 그 서정주 시인 말고 서정주가 아니라 서동주. 그렇지. 서동주. 이거 서동주. 미국 변호사예요. 서세원 씨 딸. 그 서세원 씨 부인이 그 서정희 씨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딸 되는 이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연예인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나 보지? 왜? 왜?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저는 뭐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도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 뭐 네이버 이런 얘기, 예.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뭐 이런 거, 뭐 여러 사람들이 쓴 글들이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팔로우 한 거니까, 팔로우 했으니까, 팔로우가 뭐고, 팔로우. 제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 글을 내가 받아보겠다고 팔로우 신청을 하면, 제가 팔로우 하면 돼요. 그런 것도 좀 다시 알려드릴 테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그 선배 있네요. 주원 선배 여기 글 쓴 것도 있고 누군가가 저하고 이렇게 알림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되었대요. 저 여기 로그인 했잖아. 집에 있는 컴퓨터는 매번 제가 로그인해서 쓰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됐다. 혹시 엉뚱한 놈이 한 거 아니냐? 네가 한 거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알았어. 그런 거지.
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제 프로필을 클릭하면 제가 쓴 글이나 저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F자를 누르게 되면 제 친구들이 쓴 글이 저 보이는 겁니다. 재미난 거 있어요. 이 페이스북에는요, 멋진 시간이란 글자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뭐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시길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떠요, 자동으로. 예, 축하해요라는 글자를 쓰면 이렇게 풍선이 올라갑니다. 꽁냥꽁냥이라는 글자를 써놓으면 이렇게 하트 모양들이 막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래요. Congratulate 이런 거.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글자들. 이런 글자를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행복하세요. 이것도 되나 뭐 이건 안 되죠. 근데 이제 행복하시길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글자를 클릭하면은 여기서는 안 들어가네. 여기서 쓰면 이렇게 밑에 그림들이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만 있는 그런 특이한 것들이 있어갖고 좀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보세요. 밀알수선인데 밀수알선이라고. 정의상실인데 정의상실이라고 돼 있고, 신원 세탁한다 그러고 벚고시원인데 벚고시원하다. 이런 간판들을 누가 올려놨더라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퍼다 나른 거죠,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데 여자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야, 너 자수해야지. 그랬더니 나 자수 못한다고. 자수를 해야 살아. 자수를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한 거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수 놓는 거 배우라고 그 얘기를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방공 교육이 너무 철저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분은 같이 교회를 다녔던 선배님이신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네. 손녀도 생겼다 그러고 장로님 되셨죠. 예. 이런 여러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그런 용도, 트위터는 또 그런 용도, 인스타그램은 또 이런 거, 또 블로거는 또 저런 거, 밴드는 이런 거, 카페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한번 좀 이렇게 또 한번 세세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NS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아까 제가 문성실닷컴을 들어갔는데 전 문성실닷컴을 외워서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네이버에서 물어보잖아. 내가 아는 걸 총동원 해서 물어봐서 거기서 들어가지 주소를 외워서 가지는 않아요. 잘. 예를 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쳐도 청와대 홈페이지가 연결이 됐었어요. 그분의 유행어였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청와대 blowhouse.go.kr 아니면 뭐 president.go.kr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도메인을 갖고 접속하는 거예요. 도메인. 그러면 SNS도 인스타그램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 거 여기에 제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트위터 저기다 서버에 드릴게요. 이건 트위터고요. 이건 페이스북이고요. 이건 유튜브고요. 자, 페이스북, 유튜브고요. 유튜브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트위터 www. twitter.com 정민리, facebook.정민리, youtube.정민리, 인스타그램만 디지털 서당. 다르죠? 나머지는 다 아이디가 똑같아요. 나름 통일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누가 쓰고 있더라고. 정민리라고 누가 쓰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걸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 다르고 쟤 다르면 불편하니까, 어차피 저는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으니까 디지털 서당이 나을 텐데 디지털 서당을 붙였을 거냐, 띄어쓰기는 안 돼요. 디지털 한 칸 띄고 서당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밑줄을 썼단 말이야. 띄어쓰기 한 것처럼. 그러면 트위터도 디지털 서당 만들어야 되고, 페이스북도 디지털 서당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도 디지털 서당 만들어야죠.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런데 유튜브는 이게 아이디고, 페이스북도 이게 아이디고, 트위터도 이게 아이디죠.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디지털 서당을 유튜브에도 만들어 넣게 하려면 제가 디지털 서당이라는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지메일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만들어진 계정이 너무 많아요. 다 메모를 해놨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고민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팔로잉이 1080이고 팔로워가 1046이에요. 팔로워는 뭡니까? 팔로워는 저를 친구 맺은 사람이에요. 팔로워. 팔로잉은 뭐냐면 제가 친구 맺은 거예요. 제가 친구 맺은 거. 자,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트위터에서의 팔로잉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팔로잉은 뭘까요? 팔로워는 뭐라고? 여기 팔로워는 나를 친구 맺어준 사람. 팔로잉은 내가 친구 맺은 사람. 그러면 팔로워란 개념은 뭘까요? 팔로워란 개념은 트위터에서 글을 하나 작성하면 팔로워들에게 쓴 글이 배달이 돼요. 즉 이정민의 팔로워들은 이정민이가 글을 쓰면 그 팔로워들한테 글이 가. 이정민이가 썼네, 한번 볼래? 라고 이렇게. 팔로잉은 뭐냐면 해당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면 나에게 연락이 온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썼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팔로잉들은 제가 친구 맺은 사람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다 지워버릴 거겠지만, 이 책의 저자인 이 황윤정 씨, 이 사람이 글을 썼단 말이야. 이 사람이 쓴 글이 어디나 볼까요? 핑계김에 떡 먹는다나 좋아하는 일본 만화를 끊기 위해 넷플릭스 정기 구독을 끊었다. 이 글이 저한테도 온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팔로워가 있으니까 팔로워, 저를 친구 맺어준 사람이잖아요. 수잔 스미스라는 사람이 저를 친구 맺었대. 왜? 그건 몰라. 제가 우리말로 쓰면
그 사람들은 우리말을 알아들을까? 번역을 해줘. 번역을 해줘. 요즘은 번역을 해주니까 좋은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시부렁 글을 쓰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마음에 들면 와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냐면 제가 아직 친구 맺은 건 아니죠. 그 사람만 저를 일방적으로 친구 맺어준 거. 이건 뭐야?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를 맺었어요. 제가 팔로잉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친구야. 이건 마팔로라 그래. 마팔로우. 서로 맞대고 친구 맺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순복 씨는 저를 친구 맺어줬어요. 저를 친구 맺어줬다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친구를 안 맺었거든? 클릭하면 서로 친구가 되는 거겠지? 쉽게 말하면 친구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친구 맺는다. 예. 팔로잉은 제가 친구 맺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이 사람 누구죠? 이영표 선수고 이상화 선수고 김수로 배우고 그렇죠? 구글이고 윈도우 MS고 구글 맵이고 구글 드라이브고 안드로이드 개발자고 지메일이고 온라인 포토 법륜스님이고 이건 복부센터 교육팀장이고 이렇게 그냥 주로 개인보다는 단체나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친구 맺어놨어요. 이렇게 안철수 씨니 이재명 씨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나 이건 모르고 나름 이 사람은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평화가 밥이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보고 이 사람 친구 맺으래. 그럼 제가 클릭하면 친구 맺어지는 거고 A 다시 누르면 끊어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건 무제한이에요. 이건 무제한. 친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무제한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티베트 불교의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제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방탄소년단 여기 있네요. BTS? 이게 맞잖아. 방탄소년단 이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는 뭘 말하고? 2180만 5천명이 팔로워야.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은 146명을 친구 맺은 거야. 방탄소년단이 친구 맺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방탄소년단이 맺은 사람들이야. 개인이 할지 아니면 회사가 할지 모르겠지만 윤미래 씨도 친구 맺어져 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이건 뭘까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이건 공인인증 받은 거. 여기 공인인증 받았죠? 이렇게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이제 트위터한테 알려줘야지. 국세청이나 이런 대한민국 정부니 특허청이니 국가보훈처니 이런 요거는 이제 인증을 받은 거고 요거는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디지털 장애사 넘버원 이거는 아직 안 돼 있어. 공지영거클이 누구야? 공지영 씨는 아닌데 공지영 씨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산림청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인 인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인증을 받은 거야. 노이찬재단, 올림픽, 이회수라든지. 이회수 같은 경우는 194만 명이 팔로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트위터에다 쓴 글 아주 요약해서 짤막짤막 쓰는 거잖아요. 이 트위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쓴 글을 가지고 책도 만드셨죠. 어느 날 이분이 닭 좀 많이 사 먹으세요. 특정 닭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냐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광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광고비를 받았다. 여기 지역 청소년들한테 학비를 좀 장학금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비를 받았는데 사실 광고비 받았으면 광고 효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 집 닭이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냐. 유명한 BBQ란 그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내가 그 홍보하는 중이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계속 하세요라고 또 그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나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CR이 안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회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제가 이런 일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홍보 좀 해달라고. 무료 강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아무리 홍보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이회 선생님이 대신 글을 써줬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달라고 했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2009년 6월에 가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저는 언제 할까? 2009년 12월에 했네요. 2009년 12월에. 벌써 이제 10년 됐어요. 그렇죠? 저도 제법 오래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 이거는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여기다가 아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뭐 언제 한지 얼마 안 됐겠죠. 그렇죠? 2011년에 가입을 했다고. 뭐야? 방탄소년단 2011년에 어떻게 가입을 해? 그때 조직이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방탄소년단이? 오래됐어요. 그래요? 원래 그 7, 8년 사람은 됐어요. 저 유튜브로 떴잖아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기사도 된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전 최근에 한 줄 알았어요. 트와이스는 그렇죠? 2015년 409만 팔로워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스트론 뭐야?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행사를 많이 했네. 그렇죠? 역행 가슴이 뭐야? 별로 좋은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 평화와 밥이다? 2014년에 가입을 했다고 나오고요. 이 사람 뭐야? 권리당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리죠. 그렇죠? KBS 뉴스. 안심했다더니 수대 조각이 나왔다고? 했어?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이 사람은 누구야? 택배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참 안쓰럽고. 옆에라도 있으면 진짜 저는 물이라도 한 컵 갖다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저희 집 담당하는 택배 아저씨가 있잖아. 얼굴 알잖아. 그럼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이 사람이 되게 뻘쭘히 쳐다봐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인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층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요. 저희 집 오늘 온 거 없어요? 있어요? 물어본다든지. 그 사람들은 이게 뭐야? 걸어다니는 걸부터 뛰어다니는. 이 새끼 뭔데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고양이야? 뭐야?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야? 토끼. 고양이다 고양이. 아이고 얼마나 조그맣길래 그로 들어갔대. 머니투데이. 배터리 기술자 빼간다고?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 이건 뭐죠? 어머. 에어포드. 이런 광고 올라가네, 그렇죠? 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국가교통정보센터 이런 데 가면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안전운행하세요.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그 뉴스 시간에 교통정보를 계속 보내주는데
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매 시간마다 정보가 올라오거든. 어디에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다 보여주잖아요. 시간마다 보여주잖아. 이렇게. 이걸 보고 고속도로에 진입해가지고 길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7분 교통정보 뭐 이거만 그러면 1년 1시간에 한 번만 들어야 되잖아. 3분 동안. 근데 이거는 매 시간마다 하잖아요. 매 분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트위터도 여러분 가입하시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가입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바뀐 거야. 왜 헷갈려 이렇게? 더보기 들어가서 로그아웃. 자, 로그아웃 할게요. 다시 가입하기. 계정을 두세 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가입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가입하는 거는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분장 이게 다음 광고 어쩌고 저쩌고 다음 가입 인증 이제 코드를 부여하겠죠? 인증번호 부여하겠지, 그렇지 여기에. 그래서 그 번호 맞는지 이 전화번호가 네 거 맞냐 이거지. 예. 돌려 안 써도 되는 거네 이거? 이게 이제 본인 게 아니라 명의가 딴 사람 가정명의로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가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언제라도 가입하시면 되지 뭐.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꾸준히 쓸 줄 알아야지. 꾸준히 쓸 줄 알아야지.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전 지메일 계정을 많이 쓰는데 지메일 계정으로 해가지고 저는 페이스북 패스워드하고 트위터 패스워드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비밀번호를 외우는 게 너무 치가 되게. 외워 들어갔네. 예. 나도 비밀번호 똑같이 해버려. 이게 뭘까요? 육식만한 사자나 호랑이는 평균 수명이 20년이고 초식만한 소와 말은 3, 40년, 50년이고 바다에서 사는 고래와 거북이는 100년 이상을 산다는 말은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거기 사람은 북극에 살지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오래 못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뭐야? 뭐 이거 주나 보죠? 전 이거는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음악 사이트에 음악 사이트. 그리고 뭐 5G나 이런 거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무료일 겁니다. 무료. 여러 가지. 그럼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글 쓰고 싶으시면 글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동영상도 올라가네요. 네? 동영상도 지금 보니까. 예, 동영상도 올라가요. 동영상도 올라가고요. 예, 동영상도 올라갑니다. 동영상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저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조용해. 여기 어디로 가서 만약에 이 영상을 내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요 주소 있잖아요. 주소. 요 주소만 복사해서 여기다 글쓰기에다가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 주소에 대한 동영상이 떠요. 왜 금말하면 또 안 뜨냐? 다시. 제 글에 가면 다 떠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떠 있잖아요. 아까 페이스북에서 부분 PC로다가 못 올리는데 트위터는 PC로다가 올라가네요. 인스타그램은 PC에서 뭐 업로드가 안 되고요. 글쓰기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써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만. 인스타그램은 PC에서 업로드 기능이 없어요. 얘는 모바일에서 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예. 모바일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바일을 잘 안 쓰는데, 아, 인스타는 무조건 모바일이에요. 어? 인스타는 인스타그램은 PC에서는 볼 수가 있고 댓글은 달 수가 있는데요. 내가 쓸 수. 쓸 수 있는 글 쓰는 기능이 없어요. PC에는. 모바일에서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몰랐네. 예, 그게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 글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뜨죠. 이렇게 여기서 뜨는데 여기서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클릭하면 얘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강좌를 여기서.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여기다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겠죠?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그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가지고 페이스북은 제가 안 올려요. 예전에 올렸다가 다 지워버렸고 이제 트위터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올려야 되고 블로그도 2개니까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2개니까 각각 하나씩 올려야 되고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 올려야 되고요. 트위터 당연히 올라가겠고요. 그냥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써먹는 겁니다. 여기저기 써먹는 거예요. 이때 요거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된 거죠. 블로그 입문 누르면 블로그 입문에 관련된 내용이 쭉 보이는 거죠. 검색 키워드예요. 예. 만약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는데 사용자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사용자는 난데 왜 없대? 다르니까? 자, 예를 들어 디지털 서당 사용자를 클릭하면 사진은 동영상은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최신의 그 디지털 서당이라고 글로 올라온 거 쭉 보이고. 예. 그냥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정민 훈장 보여요. 얘는 뭐야? 아, 얘는 디지털 서당으로 올린 거고, 얘는 디지털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2018년도에 가입한 거 연습 삼아 올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본 트위터고 글이 1448개 트윗 글이 올라간 거고요. 별로 글을 안 썼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분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소통 다 하려 그러면 제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굶든지 아니면 잠 못 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일일이 소통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글 쓰고 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글 쓸 때 아까 글 쓰는 단이 요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사진 올릴 수도 있고. 그 요거는 움직이는 그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선택, 통계 만드는 거 통계.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난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 남자 여자 선택하게끔 그런 거를 이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뭐죠? 이모티콘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뭐 그런 정도. 플러스는 뭐예요? 또 여러 가지 글 쓰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60만원 사자나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20년 정도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죠? 트윗, 댓글을 다는 거죠. 당신 말이 맞소. 나도 저기 고래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 100년 이상 사는데 하고 댓글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요건 뭐죠? 리트윗이라 그래서 리트윗. 이 글을 제 글에다가 달았어요. 볼까요? 제 거에 보면 올라왔죠. 이혜정 씨 글이 그대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스크랩 하는 거지, 스크랩. 트위터에 남이 쓴 글을 제가 뭐를 볼까?
리트윗 취소. 그러면 제 글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딴 사람 글을 보다가 그 글이 마음에 들면 제가 퍼오잖아요. 우리 블로그에 보면 남의 글 쓴 거 이렇게 퍼오잖아요. 그 페이스북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거도 봐도 괜찮은 거. 트위터. 아, 트위터에 있는 거 퍼오는 거요? 아, 이거를 제가 법무부 장관인지 서울신문 거를 제가 퍼오면 저한테 왔잖아요. 저한테 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어디 갔어? 아까 안 했나? 트윗 했는데? 왜 안 보이는데?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제가 퍼다 날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클릭할 거 아니고 어디로 가? 아까 글로 가지. 원래 자리로 가겠지. 서울시. 서울신문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있는 블로그도 남의 블로그의 내용을 우리가 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퍼가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로 보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걸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글로 이 문성시 씨 블로그로 와서 보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트윗을 리트윗이라 그래서 그 사람 쓴 글을 제가 한 번 더 튕겨주는 거지. 근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거 리트윗한 거를 빼면 리트윗 취소하면 없던 거로 들어가니까 상관없고요. 과거에는 이 말이 되게 어려웠고 이런 기능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남의 글을 복사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막 남의 거를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건 거 마냥 이렇게 했었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남의 거 그대로 리트윗하면 나한테 오거든. 그러니 뭐 얼마나 수월해. 우리나라 사람처럼 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퍼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작자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홍보가 잘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 글을 누가 좀 퍼갔으면 하는 거지. 제발 많이 좀 퍼가라. 많이 퍼가라. 여러분 혹시 토스라는 사이트 아세요? 토스? 토스 들어봤어요. 토스가 금융에서 송금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토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토스에서 무슨 행사를 하냐면 재미난 것 같습니다. 송편 지원금, 뭐 복주머니, 뭐 이런 행사를 해요. 송편 지원금 이제 추석이 끝나서 안 하는데, 잠깐만, 복주머니라고 해서요. 제가 김미화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소박은 뭐야? 소박? 대박이 아니라 소박이라는데 보내기를 누르면 선생님한테 갔어요. 복주머니를 보냈거든. 그 선생님한테 3,000원의 복돈이 들어 이제 추가 복돈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복주머니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제 문자를 받아보시면 거기 토스에서 제가 보냈다는 게 뜨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트윗을 이 토스를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을 해야 되지. 앱을 깔아가지고 홍보하는 거. 근데 이 송편 지원금이 지금 끝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1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돈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막 보내는 거야. 공짜로. 근데 어떤 사람한테 1원 가고 어떤 사람은 100원 가고 어떤 사람은 5,000원도 가고 6,000원도 가요. 6,000원 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토스에 가입을 해서 내 돈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6,000원이 생기는 거야. 저도 받은 돈이 제법 됐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다른 통장으로 다 송금해 버렸어요. 어차피 토스 안 쓰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토스에는 얼마 들어있냐면요. (2072원) 남아있어. 그 2072원을 2071원만 보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제 통장에 또 다른 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실제 쓰는 통장으로 보냈어요.
토스가 9만 원을 쏩니다. 마음껏 성금해 보세요. 라고 썼어요. 이게 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9만 원이 더 생긴 거야. 그러면 또다시 김미화님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2127원 보낼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또 보내는 거야. 그럼 아까는 복주머니 3,000원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지금 2172원을 송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토스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돈을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왜 할까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홍보하네, 홍보. 어차피 제가 문자로 보낼 때는 아는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진 않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이 홍보하면 어때요? 씨알이 먹힌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받은 송금액 중에는 1원짜리도 여러 번 있었거든. 아는 사람이 1원씩 보내. 저는 1원 하면 미안해서 안 보냈어. 하다못해 2, 3천 원 돼야 보냈지. 1원도 여러 번 받았어. 그것도 5명한테 받으면 5원이에요. 1원짜리도 5번 받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죠. 트위터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 지금 페이스북은요, 진영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진영 하나 하고요. 야권 진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노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야? 김은주는 뭐야? 아, 여기 선생님? 뭐야? 깜짝 놀라라. 자, 여기는요, 왜 범죄에는 범죄지로 인천항구가 많이 나오는지. 인천 너무 그렇다 이거지. 인천 사는 사람 싫어하겠지. 그렇지. 범죄 도시로.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장관 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누구네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지금 이 도지사 이 사람도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 이제 만약에 그래서 도지사직을 상실하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난히 페이스북의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종교적인 얘기 그렇게 안 해. 신부님이나 스님들도 저하고 친구를 맺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종교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일단 저 싫어하고요. 정치적인 색깔 너무 진하게 하는 사람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한 4,600명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사람들을 걸르려고 정치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거 보니까는 몇 사람 빼놓고 다 잘리겠더라고. 친구를 삭제를 못하겠어. 겁이 나서. 한 100명 남겠더라고. 다 삭제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 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SNS,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선구자예요. 선구자인데 어느 날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또 최근에 그분 글을 못 읽었는데 그분이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빼지는 않았으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다. 요즘 그 핫한 남자 있죠? 외자 이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남편이 될 거다, 부인이 될 거다, 자기 남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좀 심하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 글을 못 봤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지. 내 생에 태어나도
그런 사람도 있고. 트위터는 원래 제가 잘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페이스북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게 너무 갈려지니까 파란색 얘기하는 사람도 싫고 빨간색 얘기하는 사람도 싫고 그냥 주변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베이스캠프화 시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가 베이스캠프가 되죠. 공부방에.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려놓고 나서 그 영상을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링크를 걸어요. 그거를 다시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요. 그거를 트위터에다 글을 쓰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안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카카오 쪽에도 카카오톡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 보세요, 뭐 이런 영상 보세요, 물건 사세요 되게 싫어해요. 카카오톡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카카오 스토리예요. 블로그처럼 쓰는 겁니다. 페이스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여기다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쓰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여기는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이런 영상을 제가 하나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소가 보이죠, 주소. 이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 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이때 그냥 붙여넣기 눌러도요. 미리 보기가 떠요. 링크와 함께 미리 보기가 뜨고요.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쓰기란에다가 붙여넣기만 들으면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떠요.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내용 쓰면 되죠. 내용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밴드에다 이걸 올리면 유튜브를 안 올 것 같고 블로그를 안 올 것 같고 홈페이지도 안 올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런 글을 안 올리고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인터넷상에 가다가 뭐 멋있는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링크를 걸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올린 글은 부인이 이제 중도장애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셨는데 340번 남편하고 같이 마라톤을 울트라 마라톤까지 해가지고 18년 동안 340번을 완주했대요. 이게 상 받은 거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촬영했네. 이렇게 남편이 이제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 끈을 잡아주고. 그래서 진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저기다 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거 1903 1909라고 돼 있네요. 예. 윈도우 10이 1903 업데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좋은 글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이렇게 스크랩하는 용도로 제가 글을 썼고요. 페이스북도 똑같아요. 유튜브 상에 있는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연스럽게 글이 올라갑니다. 영상이.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색깔을 가지고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재미나는 거 축하하는 중, 시청 중 이렇게. 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체크인은 뭐예요? 체크인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있다라고 제가 체크인을 하면 중부여성발전센터 위치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위치까지도 홍보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또 멋있는 데를 또 소개를 해놨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거 뭐죠? 모니터를 준대.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많이 올라가 있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욕을 먹게 되는 셈인데, 하여튼간에 페이스북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게 좋다, 파란 게 좋다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는 어차피 그 사람 몫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라고 쓰는 거지. 뭐 그런 정도? 여기다 직접 동영상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동영상 올리면 동영상 직접 올라가요. 직접 동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직접 동영상 올려가지고 써도 된다고. 그런데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만 보는 게 좀 이 페이스북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유튜브 상에 링크를 걸면 여기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보이는데, 페이스북에 독단적으로 영상 올리면 페이스북에서만 보게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블로그 홍보도 할 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그 블로그에 있는 거를 가지고 또 주소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뭐 거치고 돌게끔, 그러면 자기 거를 다 홍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다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PC에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해야지 뭐.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직접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 쓸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영화를 보고 왔단 말이야, 추석 때. 그럼 여기서 어떤 영화 제목 쓰고 내용을 쓰겠죠. 이번에 무슨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독은 예전에 이런 영화를 감독했던 영화 그 감독이고, 배우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다 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죠. 대신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 때는 결말을 쓰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여기 있는 주인공 누구누구가 마지막에 죽었네 살았네 이런 얘기를 하면 결말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게 보고 싶은 내용이 없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글감. 여기 있잖아, 글감. 영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라는 게 나만 아는 영화는 없죠. 남들도 보는 영화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엑시트란 영화 저도 봤어요, 최근에. 저도 봤어요. 아주 깔깔대고 웃기. 이게 재난 영화인데 코믹 영화야. 네. 그 암벽 등반하는 거를 같이 활동하다가 이제 어느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뭐 테러를 해요. 화학가스를 이용해서 테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암벽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지. 여기는 감독이 이상근 감독이고 출연 배우가 조정석 씨하고 윤아가 나오는데, 윤아가 성이 뭐더라? 김윤아인가요? 왜냐면 영화에는 성씨를 공개한대요. 윤아는 이제 이 닉네임 아닙니까, 이 사람의. 근데 이제 본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어느 상영관에서 영화를 봤는지 그 티켓팅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찍어서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쓰면 아무래도 요런 이야기, 요런 얘기 이제 마지막에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클릭해 보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 들어가겠지.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분노의 질주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기다 쓸 수 있겠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TV 모두 다 쿵따리라고 하는, 이게 무슨 뭐 예능 코너인가요?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책,
이번에 봤던 책은 흔한 남매라는 책이었는데 이 내용은 이러쿵저러쿵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거죠.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사진. 그럼 아이스크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봤던 아이스크림 중에는 이런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이런 거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하트에 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지금 와이프인 아무개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디를 다녀왔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감이 없으면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대신 보여주는 데가 글쓰기란의 글감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근데 템플릿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거, 제주도 자유여행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이런 얘기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글을 1000번도 안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게끔 하면 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쓴 글을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글을 정리해서 쓰고 그 쓴 글을 내가 페이스북에도 홍보를 해줘야 내 글을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블로그에다 쓴 것처럼 구구절절히 쓸 수가 없거든요. 페이스북은. 그러니까는 여기는 링크를 걸어주는 거지. 내 블로그에 있는 이 사이트 요거 URL 복사를 눌러가지고 여기 와서 볼 수 있게끔 페이스북에다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면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블로그로 갈 거 아니냐. 그럼 블로그도 유입이 될 때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꾸준히 해 놓으셔야 돼요. 방법은 없더라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밀알수선인데 밀수알선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정의상실, 뭐 이런 것들, 웃기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 쓰고, 나름 이 페이스북에서는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9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 있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9년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서 아주 예전 이야기를 들먹거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이러쿵저러쿵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아래 동영상에 저희 10여 년 전 모습을 보면서 오토 브레이크 장치인데 이 사람은 자기 거를 홍보하려고 영상을 여기다가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을 자기 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린지 하고 클릭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조회수가 꽤 많이 올라갔겠죠?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자기 거 홍보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 같으면 뭐 아우님 뭐 선배님 하면서 친구야 하고 생일 축하해 라고 그렇게만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자기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2003년도 얘기고 뭐 이 얘기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얘기. 이건 뭐죠? 폰트 글꼴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라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해서 연락을 받은 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그 개그우먼 출신 여성분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방송 활동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글을 또 퍼다 나르기 시작했잖아. 아까 리트윗하면 순간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차하는 순간 그분이 이제 글을 내렸는데 그 글이 퍼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글이 퍼져가지고 방송 활동을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민간인 사찰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뭐 그랬었다 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특히 트위터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강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가지고 허드슨 강인가요? 예, 거기 있는 그 기장님도 굉장히 베테랑 기장이었. 그 비행기에 항공기 문제가 생겨서 그냥 강에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거기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꼰두박질해가지고 배로 강으로 내려오니까 뭔가 구경을 했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한 거야. 촬영 다 하고 나서 이걸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CNN이 그거를 보고 그 영상 나한테 파쇼 했겠지. 그래서 CNN이 이제 영상을 올린 거죠. CNN 뉴스 전문 채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아니라 이 트위터가 온 거야. 나 지금 납치당하는 것 같다. 잡혀가고 있다 어딘가에.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트렁크에 이제 실려가면서 뭐 어떻게 글을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본국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한테 그런 글을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는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을 했대요. 내 친구가 그 나라 유학을 갔는데 이런 글이 왔는데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미국 그쪽에 이제 대사관이죠. 대사관 측에 얘기했더니 그 대사관에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지. 전파 추적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보니까는 이제 납치가 당해서 트렁크에 실려서 어딘가에 잡혀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재빠르게 연결이 되는 바람에 중간에 차단돼가지고 구출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례는 KBS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름 상황이 여차여차해가지고 가짜로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헌혈증이 있어야 좀 되겠다. 그러니까는 좀 도와달라라고 글을 썼어요. KBS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지. 병원에 왔지. 직접 헌혈 증서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방송 때문에 한 거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려고 쓴 거 가져온 거니까 기증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헌혈 증서를 모아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좋은 일에 다시 쓰게 된 거죠. 그런 사례라든지 그 영상도 사실 집에 갖고 있어요. KBS에서 이제 그 실험한 거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명절이나 이런 때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그 교통방송이나 이런 데서 누군가 가다가 어느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잖아. 그러면 그거를 옆에 있는 이제 가족인 누구한테 야, 글 올려. 그럼 차각차각 찍은 거 서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 찍고 현재 상황이 이렇으니까 우회해서 가라고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카톡으로 날리면 카톡이 아니라 트위터로 날리면 트위터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 조심스럽게 가고 트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윗이라는 게 새가 지적이다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산에 있던 새가 지적이면 옆산의 새가 듣고 결과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일 거다. 그게 트위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새 모양입니다. 새가 지적인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페이스북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 창립자가 마크 쭈크버그인가 그 사람이잖아요. 이 쭈크버그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은 금수저죠. 금수저. 뭐 집안이 뭐 부모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학창 시절에 뭐 원체 머리가 똑똑해서 학교 컴퓨터를 다 해킹해가지고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연락처 다 빼가지고 대학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등학생들 중에 남학생 여학생 중에 그 돈 많은 애들 실력 좋은 애들
머리 나쁜 애들 빼고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연락처하고 대학 하고서 미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사교 모임을. 그래서 이제 그 주변 학교들도 이게 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사업으로 할까 뭐가 없을까 하다가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친구가 뭐 100만 명이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동창들이 100만 명씩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픽해봤자 100명도 안 되잖아. 5천 명을 제한한 이유가 그거예요. 5천 명이 네 사회적인 친구나 학교 친구다. 그걸 가지고 그 5천 명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아라 이런 얘기지. 그럼 5천 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다른 용도를 또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스북은 이렇게 글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있고요. 자기 블로그처럼 쓰는 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라고 하죠. 그룹도 있어요. 그룹도 있고 페이지 만드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활동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뭘 뿌리니까 이렇게 뭐 깨끗해지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아, 이게 문제야. 책 보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칠쳐놓고 커피 마시고 도망가고. 이 책을 누가 사? 이게 서점에서 제가 책 사기 진짜 싫어해요. 전 서점에서 책을 보고 나서요, 책 표지를 찍어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깨끗한 책 받으려고. 이거 진짜 잘못된 행동이야. 이것도 모자라. 이걸 접어. 어디까지 자기가 읽었는지. 그 책 못 팔잖아요. 이 개가 아주 개팔자가 됐네. 그렇죠? 예. 영원히 묶여있어 자유롭지 않은 거래. 나란 새끼는. 뭐야 뭐를 옆에다 뭐 연기를 뿜이는 건 뭐야? 콧구멍을 닫아 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하라고? 예. 하여튼 별사람 다 있죠. 그렇죠? 오, 할아버지가 피아노도 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 오, 비행기가 뭐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불새가 돼서 날아가듯이, 예, 이런 영상도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요거는 뭐냐면 손잡이에요. 카메라 촬영 손잡이. 요 손잡이를 자꾸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맛있는 얘기를 올려놨네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와우. 자전거 복장인데 느낌 오면 오토바이. 예. 다리 밑에 의자 다리 밑에 굽 붙인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용어를 모르니까 구매를 못하는 그런 거라든지. 야, 이렇게 흐릿하게 찍었네요. 흔들리게 이렇게.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이거 뭐야? 이야, 이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모자를 보면 돌아가는 맷돌. 맷돌은 머리라는 의미를 말한 것 같은데. 이야, 일어나기 싫었나 보다. 아,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나 보죠? 하여튼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카메라 놓고 혼자서 춤을 추고 많이 그러나 보지? 이렇게.
어? 바뀐 거야? 아까 그 모습 이 모습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런 웃기는 영상들이나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보지만은 이것저것,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물건도 우연찮게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거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네. 다 지금 다 그런 거야. 정치적인 이야기가 너무 세가지고 살짝 화면 바꿀게요. 그냥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신원 세탁, 뭐 벚꽃 시원 이런 것들. 그냥 제 얼굴 올려놓을게요. 이게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285쪽에 보시면 아까 SNS 주소를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것 같은데 이런 주소가 통일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주소를 통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여기 보세요. 온라인 브랜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GS 칼텍스라든지 락퀴진이라든지 이런 거, 블로그 좀 락퀴진.kr, 페이스북은 facebook.com 락퀴진.kr, 유튜브는 유저 락퀴진, 이게 뭐지, 락퀴진 스타일 뭐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GS 칼텍스는 gs칼텍스.com이고 인사이트 투, 그 다음에 facebook.com에 인사이트 에너지 인사이트라고 돼 있네. 그렇죠? 예. 에너지 인사이트 이렇게 GS 칼텍스도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디지털 서당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URL 통일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URL을 만들어야 되게 돈을 내고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먼저 선점하면 그거로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어느 회사들이 합병을 한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 도메인이 바뀌거든요. A.com 이라는 회사하고 B.com 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AB.com이나 BA.com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눈치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리 선점을 한대요. 두 회사를 앞뒤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점을 해놓으니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비싼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걸 못 만들어요. 그렇게 선점을 그렇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걸려요. 이제는 제가 이제 삼성 도메인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삼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도메인 구매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써놨어요. 호스팅 무료 홈페이지라고 해서 닷컴이라든지 여기 뭐 뉴21이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메인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도메인을 검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는 서당이니까 서당이란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서당 이렇게. 그 얘를 검색을 하면은요. 보세요. 서당닷컴은 누가 쓰고 있네. 서당닷컴은 누가 쓰고 있어. 서당.co.kr은 안 쓰고 있네. 언제 누가 또 했네.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비어 있었거든요. 제가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 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서당닷컴이니 서당.co.kr은 쓰고 있더니 큰일 났네. 서당 org를 써야 되나? p.kr은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개인이. co.kr이나 co.kr은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록자만 쓸 수 있고요. or.kr은 못 쓴다고 돼 있죠. any.kr은 뭐냐면 any는 네트워크 관리 회사입니다. 통신회사, 네이버 같은, 다음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죠. 이거는 제가 하긴 그렇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쓸 것 같은데, 이거. 얘를 1년에 2만원인데 5년간 쓰겠다 그러면 15%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www.서당.org는 제가 5년 동안 제 거예요. 5년 지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럼 이 도메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려면 홈페이지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비가 또 할 줄 모르는 사람 돈 들어가잖아. 지금 제 홈페이지는 제가 다 세팅한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도메인을 구입하는 것도 책에는 지금 가비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한 거잖아요. 가비아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가비아. 가비아 검색하면 이렇게 도메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가비아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 도메인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지. 아까 서당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똑같죠 뭐. 여기는 왜 2만원이야? 아까 왜 18,000원이었잖아. 그렇죠. 서당 JP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 JP는 11만원이야? 아시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네. 그렇죠? 이벤트 6,000원 할인. 아까 여기 18,000원인데 여기 비싸네. 그렇죠? 비싸잖아 이거. 에이, 가비아에서 안 해. 다톰에서 하는 게 낫지. 또 제 서버가 있잖아요. 제 서버. 제 홈페이지를 운영해주는 서버가 있는데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서당.com co.kr. 서당은 다 쓰고 있대. 서당.co.kr은 누가 쓰고 있대. 누가 쓰는지 여기 써요. 조회를 안 보여주네. 5년에 아까 얼마? 비싸다. 아까 거기는 8만 얼마였는데 할인해서. 그럼 천상 여기 가서 해야 되겠네. 여기 다톰이란 사이트에 가서 이제 운영을 해야지. 예. 여기다가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도메인을 이제 사가지고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육교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홈페이지 무료 제작 이런 거 있어요. 무료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 매달. 그러니까 그 터무니없이 받아요. 제작은 본인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응? 도메인만 사면은 내가 관리를 하면은 안 돼. 선생님이 할 줄 모르잖아. 배우면. 그게 배우면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업체를 맡기겠죠. 그 관리비를 달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는 할 줄 아니까 제가 관리비를 안 내고 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서버 사용비는 내는 거예요, 어차피. 전세는 따로 세들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도메인비를 내든 안 내든 그건 두 사람 마음이고, 도메인을 자기가 돈 내고 만들었잖아요. 그 도메인은 내가 내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내 홈페이지를 내 컴퓨터로 관리를 못 하거든요. 업체에다 어딜 맡겨놔야 되거든, 서버를. 송신 속도가 빠른 데다가 집을 거기다 사가지고, 거기다 전세를 맡기거든. 그러면 통신 사용료도 내야 되고 또 뭐 바꿔달라 뭐 그림 바꿔달라 하면 관리를 해줘야 관리비를 낼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솔직히. 사실은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있거든, 툴이. 그림 몇 개만 바꾸면 뚝딱 만들어지거든. 그래 놓고 나서는 매달 관리비를 내라는 거지. 그래서 한 달에 뭐 30만 원인데 1년치 내면 360만 원인데 250만 원 3년치 먼저 계약합시다 그러거든. 아니 회사를 3년도 운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치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많이 다운 받죠. 그래놓고 한 2, 3개월 지나면 회사가 없어져. 돈은 다 뜯기고. 미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게 대부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뭐 무료로 제작해 주겠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팔아요. 잠깐 보실래요? 이런 데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몰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들 시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이런 샘플들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라고? 거기 써있던데 55,000원이야. 그럼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운영하면 되지. 이걸 할 줄 알면 내가 직접 다 만드는 거고. 저는 직접 제가 다 운영하고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로 하게 되겠지만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쉽든 어렵든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이 돈 받아먹은 놈들이 도망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뭐.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2차 주소, 1차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내 도메인에다가 블로그에다 연결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블로그에 관한 얘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주기별로 계속해서 글을 쓰셔야 되고 292페이지 보세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이 블로그에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글이 올라가고 계세요? 글을 올리셔야 된다고. 올리셔야 오늘도 누가 와서 글을 보고 좋아하고 댓글도 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블로그 기사거리를 그대로 어디로? 페이스북으로, 카카오스토리로, 밴드로 다 복제해서 넘기는 거죠. 뿌리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도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스토리도 하셔야 되고요. 밴드도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는 당연히 하셔야지. 영상을 올릴 거라면 반드시 유튜브를 하셔야지. 안 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세밀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이잖아요. 그렇죠? 종강하면서 마무리 지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으니까 정리 정돈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